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금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의 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한창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이인영, 김태년, 노웅래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모두 수도권의 3선 의원입니다. 그중 노웅래 의원은 비주류, 비문으로 불립니다. 3번째 도전입니다. 2번 떨어졌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에 당선될지도 모르는 노웅래 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거법만큼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 노웅래 의원도 김영춘 의원, 해수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당으로 컴백한 김영춘 의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법 때문에 국회에서는 몸싸움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금태섭, 김영춘에 이어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수를 찌르는 아주 아픈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을 해서 선거법을 이렇게 한국당을 쏙 뺀 채 강행 처리함으로써 좌파 독재의 바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온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3파전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그야말로 운동권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무능한 586 세대 운동권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와 아주 가깝습니다. 친문 주류입니다. 정책위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의원입니다. 반면 노웅래 의원은 비주류입니다. 비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2차례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첫 번째, 김태년 의원이 당선된다면 이해찬, 김태년 강한 친문 라인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내에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다 헤쳐먹어라. 당대표도 친문, 이해찬, 원내대표도 친문, 김태년. 게다가 지금 룰을 만들었는데, 공천의 룰을 만들었는데 청와대 출신들이 아주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현직 중진 의원들을 다 쳐내고 물갈이해서 그 자리에 문재인 신복들을 앉히겠다는 거냐? 이런 반발이 당내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상당히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겪을 겁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 아시다시피 아주 저쪽에서는 좋은 지역구 구로 갑입니다. 이인영 의원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자리는 지금 여러 명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 그런데 이인영 의원은 운동권이지만 유연하다는 평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쪽 사람들 말이지, 정말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자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것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
MBC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통은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주당에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명 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고만고만.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의원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한교안 또는 다른 스타급 의원들하고는 급이 조금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물론 클래스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이 여당인데 내년 총선을 치를 원내대표 후보가 김태년, 이인영, 노웅래라는 게 저는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는 한국당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노웅래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김태년, 이인영 의원과도 이미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노웅래 의원인데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 당의 목소리를 키우겠다. 비주류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노웅래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몇 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2006년 둘 다 초선 의원일 때 원내대변인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 설득하겠다. 대화가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검찰도 반발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항명, 또 당내에서도 금태섭 조홍천 의원의 항명, 그리고 김영춘 의원처럼 선거법은 합의를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시작이니 당내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줄어드는 지역구 28석에 대한 의원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은 국민 협박이다.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문제다. 어쨌든 노웅래는 원내대표가 되면 검찰과는 좀 싸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내대표 3번째 도전인데 부담이 크지 않았나.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내가 기자 출신으로 정치 입문해서 계파에 속하지 않았고 지지 기반이 약한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고 의원들을 많이 만났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소통이 강점이다. 이해찬 대표가 원칙이 강한 이미지로 비친다면 내가 가진 유연함이 보완작용할 거다. 자,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 답답해하는 여당 의원들이 많다. 당이 죽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제 당이 책임져야 한다. 당청협의 정례화를 통해 정무적 사안에 대응하겠다. 어우, 셉니다. 청와대와 한번 붙겠다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당이 죽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그렇죠. 민주당이 저게 지금 무슨 독립된 정당처럼 보입니까?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노웅래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도 과연 청와대와 할 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문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총선에서 친문 공천을 걱정한다. 경선을 원칙으로 했고 현역 하위 20% 감점은 있어도 예전 같은 컷오프는 없다. 뭐 이건 자기들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자, 이렇게 한다면 노웅래 의원의 입에서도 민주당의 선거법 강행,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 셈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노웅래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청 관계,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것, 당이 죽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게 노웅래 의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실토입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인영, 김태년 다 수도권의 3선 의원들입니다.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 반대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28개 지역구, 자기 지역구가 날아간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희희낙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